덕분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아, 2교시 이름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졌어요. 못다한 얘기도 아직 좀 많습니다. 저도 뭐 준비한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3교시는 또 예약된 아이템들이 또 있어요. 그럼요. 우리 왕하나는 요즘 샤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2번.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 해요? 머리도 2번씩 감아요? 네. 별로 안 좋지 않나? 전 3번 해요. 예? 3번. 하루에 3번이요? 네, 아침 저녁 이렇게 한 번씩 하고요. 네.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한번. 낮에 운동 같은 거 하고 나서 한 번 더 샤워하고. 운동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샤워. 처음 들어본 거. 운동. 한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하루에 한 10kg씩 8kg. 러닝하셨죠? 네, 8kg. 네. 그렇구나. 좋게 살기로 뛰시더라고. 종아리에 알이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알장도 있어요. 종아리 알. 종아리 알. 예. 다중적 의미가 있었죠. 우리 정박님은요? 저는요. 그냥 한 번 정도. 한 번. 네. 전 한 번도 안 한 날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안 괜찮아요. 나가면 안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집에서 안 나가면 안 하는 스타일. 근데 안 나가는 날이 없잖아요. 예전에 안 나가실 수도 있었죠. 뭐. 아니 나가도 안 했어요. 아 진짜. 네. 아니 땀이 별로 안 나요? 저는 이렇게 막 흐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촉촉한 스타일이에요. 지성 피부? 촉촉하게 이렇게. 지금 되게 촉촉하세요. 얼굴 굉장히 촉촉해 지금. 이 촉촉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 근데 촉촉한 게 아니라 눅눅해 보이는 건 어떡해? 그건 어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요즘 정말 씻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주 씻은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그러니까 온몸에 물을 끼얹는 거는 여름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겨울 같은 때는 저는 수건으로 닦았어요. 온몸에 물 끼얹은 게 한 달에 한두 번 되는 거예요. 목욕탕을 안 가셨구나. 일주일에 목욕- 한 번 정도 공중 목욕탕 가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머리는 집에서 감았는데 네. 온몸에 물을 끼얹은 건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들어온 건가요? 근데 집안의 문화니까. 아니 근데 냄새 안 나요? 몸에 냄새 좀 나요? 거의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겨울에는. 겨울이라도 한 달 정도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2주로 바꿀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 달은 좀 아닌 것 같아. 한 달에 2번. 아니 뭐 저기 예전에 이해수 그 작가 같은 경우는 독특한 목욕관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목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세수도 안 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한 1년 2년 지나면 1년 2년이요? 예. 그러면 때가 하면 쫙 떨어진대요. 흠을 벗듯이. 그럼 다시 또 각질처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근데 진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머리를 계속 안 감으면 다시 깨끗해지는데. 근데 이 기름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또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기름 나온 거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것도 깨끗해진대요. 떡이 진다 그러잖아요. 전문 용어로. 네, 떡이 지잖아요. 그게 전문 용어예요? 떡이 지르면 그게 그대로 놔두면 정화작용이. 이거 요즘에 진짜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거 해요. 그쵸. 머릿결이 되살아나고 두피가 건강해진대요. 그쵸. 그게 한 2달씩 이렇게 안 감아요. 아니에요. 2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야. 2달은 돼야 돼. 왜냐면 2주 갖고는 좀 힘들고 우리가 자꾸 머리에 이렇게 피지가 나오고 때가 끼는 거는 자주 우리가 씻어서 그래요. 자정작용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몸에는. 짐승들도 그런 거 안 해도 잘 깨끗하잖아요. 동물들이 깨끗하다고요? 그건 아니겠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고양이는 깨끗하죠. 고양이는. 고양이는 지가 씻는다면서요. 근데 좀 냄새가 난다. 근데 고양이도. 고양이는 자기 혀 보셨어요? 혀? 못 봤어요. 혀를 보면 그 벨크로에 있는 약간 고리 모양의 이런 돌기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혀에 아주 미세한 그 돌기들로 털을 씻어내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냄새는 나지 않아요? 침 냄새? 아니 고양이가 너무 깨끗해. 개 좋아하시잖아요. 강아지는 더러워. 걔는 냄새가 진짜. 걔는 진짜. 냄새 그쵸, 많이 나요. 그쵸. 여튼 뭐 그런데 요즘 목욕은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들 보통 샤워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 같은 사람에 비하지 못할 사람도 꽤 많았어요 옛날에는. 루이 14세 같은 사람. 더러운 사람. 네. 많이 더러워요 그 사람이. 일단 충격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루이 14세. 네. 몸에 물을 안 댔잖아요. 평생 목욕을 안 했대요. 왜?
왜냐하면 루이 14세 전담 주치의가 다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다칸이라는 사람이 목욕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둘째, 모든 병의 근원은 치아다. 네. 셋째, 장만 비워져 있으면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네. 설사가 만병통치의 근원이다. 아.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루이 14세 주치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루이 14세 평생 목욕을 안 했답니다. 평생. 네, 입에서 번도? 냄새가 아니 치아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근데 왜 이를 안 닦았대요? 이를 다 뽑았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은 치아다. 그래서 이를 다 뽑은 거예요? 이를 다 뽑았대요. 그 다음에 대박.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을 비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의 근원이다. 네, 네. 그래서 설사약을 끊임없이 먹었대요. 오래 살 수가 있나? 아니요, 근데 루이 14세 77세까지 살았답니다. 근데 맨날 하고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거죠. 야, 설사를 그렇게 계속했는데도 오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네. 어쨌든 그래서 빌빌거리면서 오래 살았던 거니까. 그래서 옷에 똥을 묻히는 일도 다반사였대요. 아, 왜냐면 설사 못 참잖아요. 그럴 수 그 있겠다. 주치가 혹시 그 네. 루이 14세랑 원한 관계에 있는 어디 귀족의 가문에, 그치? 귀족에서 보낸 애 아닌가? 아니 이때는 서양에서는 이때는 씻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죄악시되고 이럴 때거든요. 죄악시요? 네, 그리고 진짜 병을 불러온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냄새 나면 향수 정도나 뿌리고. 향수가 그 발달한 향수가 이유가 발달한 게 있는데. 그런 아, 이유랍니다. 냄새는 아니고. 네. 치아 뽑는 건 좀 무섭다. 하일이 발달한 거는 왜 더러운 프랑스 거. 거리가 너무 더러워서 네. 어물로 안 닿게 하고 어떤 싶어서. 안 닿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음. 그다음에 향수 발전한 건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러니까 루이 13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래 이때는 모욕을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10세기쯤에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까지는 흑사병이 유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흑사병이 유행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왕이 유명한 의사들한테 원인을 조사해라. 흑사병의 원인이 뭔지 이랬더니 목욕을 해가지고 땀구멍이 열리면 그 땀구멍으로 병이 침입해서 그 흑사병이 나타난다. 그래서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때 찬물로 하면 되잖아요. 목은 꽉 조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목욕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 신기하다. 서양은 목욕 문화가 굉장히 처음에 로마는 엄청난 목욕 문화를 가지고 네네네. 그게 이제 공중 목욕탕. 네. 단절됐네요, 그죠? 네, 그러다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는 왜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시했대요. 정신적 청결. 그렇다고 몸을 닦지 말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망하고 나서 4세기인가 5세기가 망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한 10세기까지는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다가 음. 십자군 원정을 갔는데 터키를 갔다 오다 보니까 오. 하맘이라고 왜 네. 그 목욕 문화가 아주 발달하잖아요. 음. 그걸 보고 와서 또 이제 한때 목욕 문화가 잠시 퍼졌다가 흑사병이 돌면서 다시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목욕 때문에 병 생긴다. 네, 그래서 18세기까지는. 아, 더러워. 또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목욕 문화가 발전하면서 목욕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문화들이 유흥 문화와 결합하면 이제 이게 향락 산업이 돼 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목욕이랑요? 좀 매춘부가 음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속 산업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로마 멸망의 원인이 자루처럼 목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엄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좀 그런 금욕하는 거하고 결부될 수 있죠. 또 기독교 자체가 물론 그 사막지대에서 나온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한 문화가 하니까 또 씻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실제 그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뭐요? 그 독일에 네. 그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요. 혼탕. 아, 혼탕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일종의 전기탕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다 있대요. 사우나를 같이 아. 일부러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직업인 거예요, 그분이. 네. 그분은. 그러니까 사우나- 매춘을 하는 거죠, 매춘. 사우나에서 네. 물이 있는데? 아니 물 있으면 어때요? 되게 더운데? 아니,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그런 침대 같은 여자가 게- 여러 명? 그렇죠, 방마다 있고 막 대박이다. 이렇게. 그럼 옷을 남자들 다 옷을 벗고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명 같이 들어가? 그렇죠. 질문 폭발이야? 나 독일 가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잠시 쉬겠습니다. 남자가 아닌데. 아, 그래요? 난 다음 달 남자로 빙의했었어. 그렇구나. 독일에 그런 데가 있군요. 어쨌든 그래서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은 네. 평생 2번 목욕했답니다. 아, 결혼할 때 한 번. 태어날 때 한 번. 아, 진짜요?
아 결혼할 때 진짜 했어요 목욕을? 한번 했어야지. 한번 해야죠. 결혼할 때는.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목욕 문화는 상당히 발달돼 있었다고 이러잖아요. 엄청 좋아하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의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왜 로마의 목욕 문화가 너무 퇴폐해지니까 네. 그다음에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목욕을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고려 시대 때는 혼욕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기 강이나 내과에서 너무 좋다. 남녀가 같이 혼욕을 많이 했대요. 그럼 성인들도? 발달된 네. 선진 문화. 아 그런 그림도 남아 있답니다. 아니 숨어서 보고 이런 거 다 뻥이네. 아니 그건 숨어서는 이제 볼 수 조선 있죠. 때 그리고 뭐 고려 때도 볼 수는 있겠죠. 아, 대놓고 볼 수도 있었다 이거잖아요. 네, 고려도경 같으면 네. 같은 글을 보면 거기에 남자 여자가 혼욕을 한다고 나온답니다. 얼마나 발달된 이 목욕 되게 문화. 선진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조선 시대로 들어가면서는 목욕 문화는 그대로 남기되 네. 옷을 벗지 않고 목욕을 했답니다. 더 섹시해. 옷 입고 목욕하는 거. 흰색 옷 입어야지 시스루로. 아, 실제 그런 옷을 입고 목욕을 했대요. 시스루. 네. 목욕 전용 옷 붙어가지고 네. 쫙 붙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진짜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극에 나오는 그 옷 벗고 있는 모습 그 목욕은요. 그건 네.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 사극 보면 그렇지 이게 가슴까지만 뭐 이렇게 입고 있다가 내리든가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까지만 치마 드러나게 저고리. 하잖아요. 예. 아니 치마 이렇게 속치마 같은 거? 속치마 같은. 튜브탑. 근데 그거 왜 우는 거지? 그거 왜 목욕할 때 막 울어요? 울더라고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되면 울 수 목코를 있죠. 켰죠. 그래도 목욕하면 기분 좋잖아요. 물 온도가 부족했나 보지. 고려 시대 때는 혼욕을 했다. 네, 네. 남녀가 옷을 모두 입기도 같이. 했고. 그렇죠. 아유. 그리고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불교가 굉장히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고려도 불교가 번성하지만 불교에서는 목욕 재개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목욕 재개하고. 네. 조선 시대 때도 유교도 그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목욕 재개를 해야 깨끗이. 되고. 그렇죠. 몸을 딱 씻고 조상에게 맑은. 우리 그럼 옛날 목욕은 이렇게 통에다 물 받아 놓고 네, 맞습니다. 이거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묘사를 한 걸 보면 큰 함지박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할 만한 네. 함지박에 일단 함지박이요? 큰 나무를 파서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거죠. 욕조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욕조 욕조 비슷하게. 네. 그 나무를 이렇게 안을 깎아내서요? 네, 깎아서. 그럼 되게 큰 나무. 그렇죠. 엄청나게 큰 나무를 깎아서요. 거기다 이제 일단 뜨거운 물을 붓는데요. 그리고 찬물을 섞어가면서 온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나 왕비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왜 팥가루 같은 거 있죠. 곱비에 갈아가지고 그걸로 비누 대신에 이렇게 했답니다. 각질 제거. 네. 팥가루. 네, 네. 근데 이제 옷 위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아 진짜 그랬겠다. 아니 어디에서 진짜 그걸 왜 문질러요? 그 얇은 천에 뭐 있으면 또 괜찮죠. 아니, 스포하듯이. 이렇게 넣어야지 속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목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에 적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하긴 물에 적신 다음에 이렇게 수건으로만 닦아내도 깨끗해. 뭐 요즘처럼 무슨 공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질 않는데 뭐 그 사람은. 또그 땀이 별로 그렇게 뭐 안 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그러니까 왕족 요 정도 돼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죠 왕. 왕. 근데 이제 사대부가는 정방이라는 또 역시 함지박 비슷한 그런 나무를 판 파요. 그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왜 부엌이나 이런데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도 역시 뜨거운 물 받아놓고 역시 옷을 벗지는 않는답니다. 아 신기하다. 근데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거기 이렇게 담 넘듯이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는 지가 들어갈 것 같고요. 왕은 누가 들어주겠죠?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계단 만들어서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계단을 뭐 만들 수 있었을까? 나무로 계단 나무- 만들면 돼요. 아, 바깥쪽은 그런데 안쪽은 손을 잡아야겠네. 누가? 이렇게 위에서 아, 손으로. 왕이나 왕비는 아무나 이렇게 만질 수 없잖아요. 네. 옥체니까. 네. 그래서 그 왕을 키웠던 유모나 네. 보모 상궁이 항상 옆에서 씻어주고 이랬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네. 그렇잖아. 그렇죠. 밥도 그러니까 옷을 안 벗었잖아요. 아 옷을. 얼굴 왜 이렇게 벌게졌어 혼자? 아, 왜 혼자 이렇게 얼굴 벌게진 거예요? 상궁이 어릴 때 이렇게 그 조만한 응. 그 다 보다가 이렇게 다 큰 거 보면 네.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아니 녹음실이 굉장히 춥거든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혼자 달아올랐어? 됐어요. 네. 왕의 마음도 모르면서 몰라 그렇게 몰라. 이제 나무를 판 커다란 그러니까 이른바 나무 솥 같은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양에서 이제 목욕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대 부가들은 네. 뭐 부엌이나 이런 데서 했을 거고요. 왕은 이제 따로 네, 네. 시설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 시설이. 네, 목욕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그 기름 먹이는 한지를 깔았대요. 물 이렇게 적지 마라. 그 위에 통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뭔가 좀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사대부가 밑에는 개울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그것도 여름이나 하겠죠. 겨울에는 못했나 그럼? 얼음 찜질을 하면 되죠. 아니 그 요즘 얼음 깨고 들어가. 더운 물을 쓴다는 게 엄청난 네. 혜택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샤워할 수 있는 게 보일러 시설하고 이제 상투도 시설이 보급이 되니까 이게 된 거지. 맞아요. 그전에는 뭐 예전에 시골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목욕탕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년에 2번 갔어요. 2번. 그렇죠. 설에 한 1년에 번. 2번 가지는 않았다요.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옛날에는 그랬죠. 돈이 워낙 귀하니까. 그 옛날에 세대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목욕탕 가면 그 목욕탕도 되게 작았어요. 그 물 이게 한 작아. 우리 요만한 테이블만한 탕에 사람은 뭐 사람이 막 버글버글. 그러니까 막 설날 되면 다 몰리니까 그렇죠. 거기 막 아유. 더럽고. 타이밍 잘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새벽에 가잖아요. 새벽에 일찍 가자고 그쵸. 막 자고 네. 그래 잠 오는데 깨워가지고 어릴 땐 뜨거운 물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굳이 때려가면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 뻘겋게 익어야지 몸이 이제 때가 잘 그런 나온다고. 목욕탕 가면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씩 물고 다녀야 되잖아요. 바나나 우유죠. 바나나 우유. 그때도 있었구나. 바나나 우유가 아마 그 가공 우유에서는 제일 오래됐죠, 그죠? 그렇죠. 아. 저도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한 먹은 기억이 납니다. 네, 바나나 우유. 그 목욕탕 정말 그립습니다. 이태리 타올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참? 이태리 타올. 네. 이태리에서 가져왔어요. 아니 이태리 에이. 타올. 이태리 타올이 그 만드는 기계가 이태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느 일본 사람이 네. 수건을 놓고 갔는데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네. 좀 까끌까끌 하더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런 기계를 수입한 거예요. 이태리에서. 원단을 이제 그러니까 네. 이태리식 연삭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태리식 타올 이걸 하다가 이태리 타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때미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죠. 때미는 문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때미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서양 일부 혹은 스크럽 문화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돌 같은 거 있죠. 네. 남미 같은 데 가도 네. 돌 좀 까끌까끌한 돌로 이렇게 몸 문지르는 건 있어요. 세신사가 따로 있어요. 없죠. 없잖아. 밀어주시는 분.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손님들 보면은 되게 그렇게 줄을 서서. 아니 일본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한 번씩. 아, 밀어주는 거예요? 체험하는 네. 거죠. 예. 한국 와서 그거 하고 간다고 그쵸, 그쵸. 싸니까 일단 그리고 예. 저는 이렇게 때 밀어주시는 분이 이제 밀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젖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응. 이렇게 네, 돌아 누우세요 이렇게. 아니 그 말고 이제 그러니까 중요 부위를 씻어준다고. 그 옆을 하실 때 이렇게 젖히고 하시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걸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놔두세요 이러면 돼요. 아 그럼 안 해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고민 해결. 그 부분 빼고 해주세요 하면 돼요? 고민 그래 이렇게 고민을 털어놔요.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쉽게. 나는 그걸 막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거 내가 괜히 막 그것만 의식하는 사람 같고. 알았어요. 그만해요. 미안합니다. 저지. 일본은 정영진 저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욕탕에 물을 한번 받아 놓으면 아버지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쭉 세열대로 아들 딸 이렇게 들어가고 엄마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근데 왜 엄마가 마지막이에요? 네, 일본은 그건 안 해요. 때미지 않고 그냥 몸만 담그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일본은 그 원숭이들도 그렇게 목욕을 좋아하더라고. 그거 보고 온천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원숭이들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거 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낫는 걸 봤을 테니까. 일본의 그 개코 원숭이인가 걔네들 보면 눈 맞아주면서도 진짜 이렇게 온천 걔네들이 진짜 온천 즐기더라고요. 귀여워. 표정이 진짜 딱 온천 즐기는 표정이에요. 맞아요. 너무 왜 막 혈관이 막 팽창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 느낌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이렇게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고 시원하다 이 느낌. 머리에 이렇게 눈 맞으면서도 신기하더라고 걔네들 보면. 반신욕이 좋은 거예요, 그러게. 그 일본은 몸 데피는. 일단 그렇고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 수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목욕탕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몰라요? 네. 그래서 진짜요? 들어갈 때는 중요 부위를 가리고 그 수건으로 가리고 들어가거든요. 조그맣다는 남자들? 거 얼마나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가리질 정도. 손수건만 합니까? 손수건보단 조금 긴, 그러니까 조금 길쭉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는 한 30c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폭은 한 10cm? 그거에 한 반절 정도 되는 건가? 우리 지금 쓰는 수건보다 훨씬 작은 거네. 작죠, 훨씬. 그걸 들고 들어가요? 네, 그걸 이제 꼭 가지고 들고 들어가요. 가요? 쑥스러워해. 낯가림이 심한지 몰라도. 남자들끼리? 그걸 가지고 들어갈 때는 일단 여기를 중요 부위를 가리고 들어가요, 이렇게. 왜 우리나라 목욕탕도 그 다른 남성분들 중에 그렇게 들어올 때 그런가요? 이제 또 들어온 못 분들 봤는데.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탕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샤워 먼저 하고 이제 몸을 씻고 들어가긴 하는데 탕으로 들어가면 머리 위에 얹어놔요, 그 수건을 접어가지고. 왜요? 모르게 그게 일본 전통이에요, 얘들은. 아 웃기지요. 여자들도 그러나? 모르죠, 여자는 안 가서 모르죠. 험탕을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왜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그렇겠죠 뭐. 목욕탕 가면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냥 수건 같은 거 안 갖고 들어가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막 다 가리고 막 여탕에서. 네, 남자스럽게 막 그거 왜 와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고 막 그냥 당당하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이 공중 목욕탕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욕탕을 같이 그러니까. 밟아버리니까 되게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동성.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대. 일본에서 네. 처음에 이제 왜 1900년대 초에 네. 우리나라에 대중 목욕탕을 만들려고 했대요. 일본 사람이 먼저 네. 만들려고 했는데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대요. 어떻게 옷을 빨가벗고 많은 사람이 같이 목욕을 하냐. 남사스럽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그 네. 인식이 머리 박혀 있으니까. 그 자기 몸을 하여튼 알몸을 보여준다, 노출한다는 건 되게 좀. 그래서 1924년인가 돼야지 서울에 이제 대중 목욕탕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죠. 쭉 이제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많잖아요. 이태리 타올도 생기고. 떼미리 문화도 생기고. 이태리 타올 진짜 때밀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아프게 미는지 모르겠어요. 솜씨 좋은 분들. 살살 해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일본의 대중 목욕탕을 센토라고 하거든요. 센토? 네, 센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료가 말고요, 온천 말고요. 네. 우리로 치면 목욕탕 같은 데가 네. 센토라고 부르는데 네. 센토를 가면 이제 남탕 여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한 번 남탕은 영원한 남탕이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남탕을 왜 바꿉니까? 그러니까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남자는 파란 색깔 로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놓은 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건 로렐이라고 하는데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네, 네. 근데 그걸 하루나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바꾸거나 일주일 후에 바꾸거나 막 이래요. 남탕 여탕이 바뀌어요. 그럼 헷갈려서 잘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됐죠. 뭐 실수인데 뭐.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까라. 스마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왜 바꾸지? 길을 교체하나요? 남성과 그리고 여성이. 기 때문에 서로 그런 길을 건가, 교류하나?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남탕 관리자, 여탕 관리자 따로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여기는 남 관리자가 한 명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제 위에.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건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거를요? 응. 그분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쪽. 이상하죠. 신기하다. 조금 이상해요 그런 게. 그거 완전 인기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요? 주로 나이 든 사람이 보는 것 같아요. 그 관리는. 그리고 우리 목욕탕은 마실 거 이런 거 건강식품 팔죠. 이런 거 팔잖아요. 일본 애들은 짠지 팔아요. 짠지. 왜요? 몰라 그게 또 전통이에요. 걔들은. 거기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반찬 사가지고 간다고. 짠지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 물론 마실 것도 있긴 있는데 신기하다. 그렇게 해요. 삶은 계란 이런 거 팔고. 삶은 계란. 우리도 이제. 아유, 일본 얘기 나오니까 역시 신이 나셨네. 그러네요. 네. 왜 이러지 내가? 아니 우리는 이제 목욕 문화라는 게 그러면 뭐 많지는 않고 그죠?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통일신라 때 네. 네. 귀족들이나 왕은 독자적인 욕조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그 좋아했다. 배수 시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큰 절이나 이런 데는 대중 목욕탕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절에? 목욕 재개를 해야 되니까. 목욕 재개가 하긴 불교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제사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대중 목욕탕의 전통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절에 있었군요. 그럼 어쩌면 우리나라께 일본으로 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그렇게 가죠. 그냥. 그러니까 만물기원설이잖아요. 우리나라께
또 일본에 가서 일본에 또 목욕 문화를 전파를 했군요. 그리고 실제 고려 시대 때는 이런 씻는 게 너무 즐겨가지고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목욕하고요. 아니요, 일반 대중들도요. 일반인들도. 그럼 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네. 굉장히 조선 시대 후기의 모습들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주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상가도 있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게 조선 시대 들어오면 오히려 상업을 억제하니까 다운타운. 네, 상가도 없어지고 막 이랬다고 이러잖아요. 그 절에 있는 목욕탕은 도심가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절이 옛날 예전에 그쵸, 그쵸. 네. 그 스님이 그럼 이렇게 양쪽도 관리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요. 그렇겠죠. 스님이 관리는 누구는가는 해야 되죠. 해야 되겠죠. 아유, 스님. 왜? 출가하셨는데 아미타불. 뭐 아비타불. 폭포에 인연을 끊으셨는데. 뭐. 근데 보면 그리고 그렇게 좋나? 어? 아니요. 보면 좋아요 그냥? 남성이 좀 시각적인데 좀 보면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됐어요. 저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선 시대 때도 이랬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둔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은 이제 난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쳐가지고 난? 네. 난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난에서 향기. 인삼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잎탕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그걸 담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둔 교수들이 거기에 목욕을 했대요. 몸에 이렇게 아니, 향기 나라고. 입욕제다 그죠? 요즘 치면. 그러니까 입욕제도 옛날부터 발달됐던 거죠. 장미꽃잎탕 뭐 이런 거네 그죠? 꽃잎 넣어야지. 첫날 밤에 이제 그러면 그 향기가 몇 송이나 넣어야 되나? 되게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 향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리고 꽃이 향기가 더 진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 향기가 그러니까 공해로 인해서 향기가 더 없어진대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기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향수 뿌리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향수의 그 원액을 뽑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꽃이 필요한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137송이? 아 진짜요? 이게 아니라 향수 만드는 법은 대충 알죠. 이게 그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기스를 네. 액기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원액. 익스트랙트를 그래서요. 에센스. 네. 하여튼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략 한 1톤 정도의 1톤 정도의 장미꽃을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면 대박.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향수의 원액이 되는 그 액체죠. 그게 얼마나 나오냐면 대략 한 1리터? 400g에서 한 700g? 400ml. 그렇죠. 뭐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1톤. 400ml로 얼만큼의 향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로 아마 대략 한 600병 정도 나오겠네요. 600병. 600병. 그러니까 진짜 뭐 가짜야. 진짜 진짜예요? 네. 막 마시겠죠 뭐. 1톤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1톤이 원액은 되죠. 되게 적게 나와요. 그럼 향수는 안 써야겠네요. 왜? 장미꽃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떨어지잖아. 아 그래요? 그거는 재활용되는 아니, 거니까. 그러면 장미 그 향을 내려면 떨어진 꽃을 쓰는 거예요? 아니 그 아니, 재배하죠. 따서 뭐.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리고 유럽에 있잖아요. 네. 그 욕조 말고 밑에 바닥에는 배수구 없는 거 알죠? 네? 왜요? 우리나라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 네. 욕조 있고 그 물이 옆에, 빠져야죠. 그러니까 욕조에도 배수구가 있지만 네. 옆에 그 나오면 바닥이 있을까요? 네. 바닥에도 배수구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유럽은 없는 거 아시죠? 왜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커튼을 잘 치지 않으면 물이 새잖아요, 만약에. 바닥을 닦아내야 적시면 돼. 닦아내든지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카펫 값을. 그래서 그걸 건식 네, 건식 욕실이라고 욕실이라고 하죠. 아 나 호주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건식 욕실도 괜찮죠. 근데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다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 별로 인기 없대요. 그게 좀 안 맞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박박 긁어대고 이래야 되는데 물 부어가지고 그 청소를 그렇게. 그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한대요. 맞아. 그 유럽이나 뭐 이 서구 쪽은 네. 건식이 좀 많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이렇게 보면 네. 옛날에는 왜 배수 시설이 별로 갖춰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네. 배수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조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옆에는 그냥. 네.
그래도 하여튼 뭐 저는 우리나라식 습식이 좋아요 저는. 네, 그럼요. 네. 뭐니 해도 이태리 타올로 박박 밀어주고 하는 게 좋거든요. 빨리 우리 저 남자들은 근데 이태리 타월 안 갖고 다니지 않아요? 목욕탕 사잖아요 거기. 그 사서 쓰고 버려요? 저기-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 그 정박이 네. 그 하나 보내준 재밌는 그거 리퀘스트인가? 네. 그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 남탕은 마음대로 수건을 쓰게 하거든요. 그쵸. 여자는 2개, 딱 2장. 두 장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녀 차별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 뭐 이제- 약간 우스갯 우스갯소리로. 목욕탕 주인이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막 가져가기 때문에 분실된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 한번 조사해, 이거 한번 실험해 보자. 이래 진짜 실험을 했대 100장 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는 100장 중에 80장이 분실됐다고 했나요? 20장 남고요. 남탕은 120장이 남더랍니다. 왜요? 남자들이 가져온 거 안 가져간대요. 아 집에서 가져왔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남자는 귀찮은가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때타월을 거기서 사. 네. 그쵸? 썼어요. 그럼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 버리고 뭐 가죠. 들어오면 보통. 그럼 그 목욕탕 주인들은 그걸 또 다시 말려서 쓰지 아, 않을까? 뭐- 진짜 깨끗한 건 다려가지고. 말리는 거 봤어요. 말리는 거 봤어. 아니 말려서 다려가지고 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옛날처럼 막 빡빡 밀지 않고 대충 밀고 나가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왜냐면 여자들은 목욕탕 가방을 꼭 갖고 가잖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죠. 거기서 팩도 해야 되고. 아 일본에는 안 팔아요. 그래서 남자도 가져가야 돼요. 아. 이거 때밀이 바구니. 타올, 어, 이태리 타올. 바구니를. 수건이랑 뭐 수건이요? 수건도 안 준다니까 거기는. 아 그래요? 예. 수건 줘야지. 그러니까 대중 목욕탕은 그러니까 여가는 주는데 아. 대중 목욕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만 줘요 그냥. 그러니까 물 이거랑 탕 이거 있는 거죠. 말리고 와야죠. 머리 샴푸랑 이런 거 다 가져가야 돼요. 그 생긴 건 우리나라 목욕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싸게 생겼어요. 예. 샤워기 있고 그냥 안에 탕 예, 있고. 예. 없는 게 많아요. 그 사우나 같은 게 사우나.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욕탕만 있는 거. 소금 있으면 소금? 소금도 없어요. 비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예. 예. 비누. 깔끔해요. 비누 깔끔. 이야기야. 얼마 비누 받아요 맛- 그래서? 그때 800엔인가? 그러니까 그 간 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이거든요. 800엔. 예. 싸진 않아요. 그렇네요. 예. 자 일본의 그렇죠. 목욕 네. 문화까지. 중국은 근데 네. 중국은 참 어떻게 해 진짜? 목욕? 탕이 있죠. 목욕탕 있어요? 네, 공중 목욕탕도 목욕탕. 있고. 네,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연 것도 되게 많고 조선족이 연 목욕탕도 많고. 네. 그냥 뭐. 근데 이제 목욕탕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도 탕 문화가 사실 없죠 원래는. 중국도? 네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조선족 분들이, 네 동포 분들이 이렇게 연 탕들이 많죠. 한국식 찜질방 같은 것도 지금 요즘 많고요. 밥도 나와요. 어디서? 목욕탕에서. 먹는 밥이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큰 그러니까 식당이 시설 있는 거예요? 뷔페가 있어요. 아. 뷔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트예요. 뷔페랑 목욕탕이랑? 네, 목욕탕이랑 세트를 해가지고. 좋다. 근데 뷔페 음식 되게 괜찮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찜질방 느낌이네. 네, 찜질방인데 이제 뷔페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죠. 얼마요 그? 그때가 한 150원이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돈, 2만 5천 원 싸진 않네요. 근데 음식이 엄청 일본식 뷔페 뭐 이렇게 아. 다 있는 거예요. 풀로. 한국식 뷔페 뭐 미국식 뭐 이런 뷔페 해가지고 아 배고프다. 많이 네 인기를 좀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가 다 전파를 그렇게 시켰네요, 그죠? 중국이고 일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목욕 문화는 되게 저기 발달했죠.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나라 않습니까? 목욕 문화. 왜냐면 때를 밀지 않던 사람들이 때를 밀어보니까 개운함을 느낀대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서양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자, 저는 여기서 꼭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목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비누가 어떤 비누를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실 아까 네. 잠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비누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비누 대용으로 쓴 게 팥이나 녹두를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비누 대용으로 썼대요. 파치나 파치나. 알았어요. 아니 난 너무 분량이 없어가지고 파치나. 네. 그 파츠 팥과 파틀 파틀. 자 파틀. 파틀? 파츠는 아니죠. 파틀. 그대로 가야지. 근데 들어오세요. 이 비누 대용이 언젠가는 이제 비누로 바뀌잖아요. 네. 네.
근데 비누도 상당히 그거 많은 거 아시죠?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뭐 소독 내지 뭐 살균한다고 비누를 쓰는데 비누에도 세균이 많이 살잖아요. 하지만 네. 이솝네이처 천연 비누라면 그런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보습력이 뛰어난 이 글리세린을 함유하고 있고요. 아, 인공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천연 100% 좋은 재료의 네. 이솝네이처 천연 비누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이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잖아요. 피부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쓰는 왜 폼 클렌저 뭐 이런 거 되게 얼굴이 진짜 자극적이거든요. 네, 왜냐면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이솝네이처의 천연 비누는요. 제가 써봤거든요. 진짜 얼굴 왜 세수하고 나면 당기지 않아요? 네, 당기죠. 전혀 당기지가 않아요. 전 여름에는 안 당기는데 봄, 가을, 겨울은 당겨요. 근데 이게 진짜 보습력이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세수를 하고 나면은 네. 얼굴 로션을 바르고 막 그랬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자극이 좀 없고 보습력이 뛰어나고 네. 현재 또 2+1 두 개 쌈 하나 네. 요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천연 비누는요 물에 녹으면 이 24시간 만에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아주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환경에 도움 된다면 이건 써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토피 요즘 되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누를 쓰면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싶습니다. 광고가 훅 들어가서 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광고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트 안내해 드려야죠. 네. www.알파벳 esoap.co.kr입니다. 그래서 이솝네이처예요. 그래서 이름도 잘 정했어요. 네, 검색창에 이솝네이처 치시면 됩니다. 이솝 냄새 죽입니다. 정말 얘랑 살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진짜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 나 진짜 얘랑 살고 싶을 정도로. 자, 얘를 끼고 살고 싶어. 알았어요. 진짜로. 이솝네이처 천연 비누로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 하나 내고 가시죠. 네네네네. 자, 그 창덕궁 영경당 별채에 네. 그 왕들이 목욕을 했던 목욕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인데 북간. 하나는 북숫간 네. 또는 뭐라고 하거든요. 석자입니다. 석자. 부숫간? 아니 북수간 아, 북수. 또는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다. 이 아시는 분은 저희 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리죠.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북습관 혹은 이것입니다. 네. 왕이 목욕하던 곳입니다. 자, 저희 떡국열차 3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